이것이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자연의 진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이고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는 26살 회사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제게 일어난 이 기이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건은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마당에 나가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 마당은 그리 크지 않지만 할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으신 작은 정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나가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마당 한 구석 할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뭔가 하얀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나는 여우 같은 모습이었는데 꼬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정확히는 9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전래동화 속 구미호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 속의 무서운 구미호와는 달리 그 작은 생명체는 몹시 약해 보였습니다. 털이 더럽혀져 있었고 숨소리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한쪽 앞다리에는 상처가 나 있어서 피가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서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구미호는 처음에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는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미호가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서 인간과 같은 지성과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응급처치용품과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과 우유도 준비했어요. 다시 마당으로 나가보니 구미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가져온 것들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깊지 않았어요. 소독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구미호는 아픈 기색을 보이면서도 저를 물거나 핥히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었어요.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후 우유가 든 그릇을 구미호 앞에 놓아주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구미호였지만 목이 많이 말랐는지 조금씩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넌 어디서 온 거니? 왜 이렇게 다쳤을까?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구미호가 제 쪽을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구미호와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미호는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털의 윤기도 돌아오고 눈빛도 더욱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떠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미호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구미호는 분명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요. 놀라셨죠? 저는 구미호 설아입니다.
진짜 이름은 따로 있지만 인간들께는 이렇게 불러달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구미호, 아니 설화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도 그 목소리가 너무나 슬프고 외로워 보였거든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종족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설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구미호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던 것이죠. 그들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설화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원래 이 지역을 담당하는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어떤 사람들이 이 근처 산에서 불법적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 것을 막으려다가 다치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무서워하며 돌을 던졌고 그때 다리를 다치게 된 것입니다. 설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연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구미호들은 정말로 존재하는 거군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존재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오해 때문에 저희는 오랫동안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사람들은 저희를 무서워하고 때로는 해를 끼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갑니다. 설화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구미호들은 각자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무와 꽃,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연의 균형이 깨질 때 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도시 개발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지켜야 할 자연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인간들도 거의 없고요. 설화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특별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면 제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인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설화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설화와의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제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설화 생각만 했어요. 정말로 구미호가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들이 자연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사실이 더욱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설레었고요. 약속한 날이 되어 마당으로 나가보니 설화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상처도 다 나았고 털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구미호 한 마리가 함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약속대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 동료인 은빛이에요. 은빛이라고 소개받은 구미호는 설화보다 조금 더 작았지만 꼬리가 더 많았어요. 아마 더 나이가 많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 씨. 설화에게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은빛의 목소리는 설화보다 더 성숙하고 차분했어요. 그리고 눈빛에서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온 이유는 당신께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저희의 세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오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기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아와 은빛이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숲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구미호들과 함께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이 더욱 크고 푸르러 보였고 꽃들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새들의 노랫소리도 더욱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자연의 진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인간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저희와 함께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설화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숲 깊숙한 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물은 거울처럼 맑았어요. 연못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평화롭게 어울려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의 본부 같은 곳이에요. 이 지역의 모든 자연 생명체들이 이곳에서 만나 소통합니다. 은빛의 말에 따르면 이 연못은 자연의 중심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지역 전체의 자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논의하는 곳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연못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며 여러 동물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다람쿠리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고 토끼들도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평소라면 무서워했을 멧돼지도 온순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물들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설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당신의 선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다람쥐 한 마리를 쓰다듬어 보았어요. 부드러운 털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다람쥐는 기분 좋다는 듯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생전 처음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은빛이 연못가의 큰 바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은빛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설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 이 지역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빛이 연못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세요. 은빛이 연못에 발을 살짝 담그자 물 표면에 신기한 영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스크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근처 산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산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동물들이 떠나고 있었어요. 강물도 탁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의 모습입니다. 설화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죽은 나무들이 더 늘어났고 강물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동물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은빛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인위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지역의 자연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자연 에너지를 빼앗아간다고요? 네. 모든 자연에는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나무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살 수 있고 강물이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추출하고 있어요. 설화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 근처에 새로 생긴 연구소가 있어요.
겉으로는 환경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자연 에너지라는 것 자체도 신기했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은빛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구미호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직접 나서기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은 인간이니까 그 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정보 수집이에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실험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은빛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위험에 빠지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을 드릴게요. 은빛이 작은 목걸이를 꺼내어 제게 주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목걸이였는데 가운데에는 작은 여우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이것은 저희와 연결되어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 목걸이를 꽉 쥐고 저희를 부르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갈게요. 목걸이를 받아들며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설화와 은빛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 후 이들은 그 연구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연구소의 이름은 그린테크 연구소였고 서울에서 온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상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연구소 직원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접근해 보세요. 아마 내부 고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연구소 이야기만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린테크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어요. 연구소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어딘지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연구소 직원들은 대부분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큰 트럭들이 연구소에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연구소 직원 중 한 명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연구소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그린테크 연구소에서 일하시나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아,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주민인데요.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환경 연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남자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환경 연구요. 글쎄요. 그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시면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지역 환경에 관심이 많거든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이야기가 생겼어. 전화를 끊은 후 그가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연구소에서 환경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박준호 박사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린테크 연구소에서는 정말로 환경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준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이상한 점들이요? 연구소 주변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나무들이 죽어가고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험실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에서 추출한 것 같아요. 박준호 박사의 이야기는 설화와 은빛이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제 마음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이 일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박준호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박준호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니까요. 그 후 박준호 박사와 저는 비밀리에 만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박준호 박사는 연구소 내부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저는 외부에서 언론이나 환경단체에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며칠 후 박준호 박사가 중요한 증거를 가져왔어요.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들과 실험 데이터들이었는데 정말로 자연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기계들이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요. 박준호 박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실험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환경단체와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박준호 박사의 증언과 함께 제시안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구소 측에서도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박준호 박사가 회사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저도 가끔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박준호 박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곳에는 연구소 보안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연구소 일에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두는 것이 좋을 거야. 저는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목걸이를 꽉 쥐고 마음속으로 설화와 은빛을 불렀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안개가 몰려오더니 주변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설화와 은빛이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설화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보안 요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구미호들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은빛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을 당장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분을 괴롭히지 마세요. 보안 요원들은 무서워하며 도망쳤어요. 저는 안전해졌지만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은빛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를 알렸으니 직접 행동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연구소의 실험을 직접 중단시키기로 한 것이에요. 박준호 박사도 우리 편에 서기로 했고 심지어 연구소 내부의 다른 양심적인 직원들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작전을 실행에 옮겼어요. 박준호 박사가 연구소 내부에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저와 구미호들이 실험실에 침입하는 계획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구소에 접근했어요. 설아와 은빛의 마법 덕분에 경비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실험실에 들어가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그 기계들은 밖의 자연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주변 산과 강의 생명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모두 파괴해야 해요. 은빛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실험실 문이 열리며 연구소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많은 보안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연구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미호들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대단하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연구소장은 처음부터 구미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실험이 구미호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들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연구소장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구미호들의 자연 조작 능력을 연구하는 거야. 그들의 힘을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거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연구소의 진짜 목적은 구미호들의 능력을 도용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아와 은빛이 힘을 합쳐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고 그 바람으로 보안 요원들을 밀어냈어요. 그 사이 저와 박준호 박사는 실험 장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연구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핵심 장비들이 파괴되면서 자연 에너지 추출이 중단되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구소 밖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람쥐, 토끼, 멧돼지, 심지어 곰까지도 있었어요. 모두 자연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연구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박준호 박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린테크 연구소의 불법 실험이 전국에 알려졌어요. 결국 연구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연구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자연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설아와 은빛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회복된 숲에서 만났는데 나무들은 더욱 푸르렀고 동물들도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설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이 지역의 자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은빛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의 임무는 끝났지만 당신과의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언제든지 자연이 위험에 빠지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구미호들과의 첫 번째 모험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자연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매주 주말이면 그 숲을 찾아가서 설아와 은빛을 만나곤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린테크 연구소 사건이 알려진 후 저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환경 관련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를 참여시키곤 합니다. 박준호 박사는 새로운 환경 연구소에서 정말로 지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연을 그저 보기 좋은 풍경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길가의 작은 나무 한 그루, 화단의 꽃 한 송이도 모두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연못가에서 설아와 은빛을 만났습니다. 민준 씨, 이제 저희가 다른 곳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은빛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아쉬웠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설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은빛이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목걸이는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제는 위험할 때만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서 두 구미호는 숲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길가에서 다친 새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새를 집어들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며칠 치료하면 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완전히 회복된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구미호들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마법이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목걸이가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알아요. 어딘가에서 설아와 은빛이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필요할 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구미호 설아와 은빛과 함께한 저의 첫 번째 모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매일매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모험이니까요.